중동에서 전쟁이 다시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이란 남부와 페르시아만의 시설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100회 이상 공격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평화협상에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미 화요일 낮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마흐타바하는 새로운 호전적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성명에서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 군사기지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인들은 이 지역 전체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제부터 이웃 국가들과 미국 목표물을 향한 직접 타격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이란을 새롭게 공격하기 몇 시간 전 카타르 수도에서 이란의 주요 협상가 마흐타바하, 하마드 바기르 갈리바프,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가 카타르 총리와 미국과 이란 간의 잠재적인 평화협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또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자 미국은 전쟁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도 구독해 주세요. 패치 뉴스 채널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영상이 끝날 때쯤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5월 26일 밤 이란 협상가들이 도하에서 카타르 중재자들과 전쟁에 대해 논의한 지 몇 시간 후 미국은 이른바 자기방어 타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타격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미사일 발사대와 쾌속정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즉시 이란과의 합의 협상이 합의문 문구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이 이란 핵 프로그램과 제재 해제와 관련된 문구에 대한 논쟁이 협상 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언급을 반복했습니다. 직접적인 공격을 논의하기 전에 맥락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란에 대한 공격 몇 시간 전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파괴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당국자들은 전쟁을 종결하는 각서가 합의된 후에야 우라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미국 당국자들은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먼지란 거의 450kg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이란이 예상되는 합의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기 전에 이 우라늄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적 이익이란 테헤란이 워싱턴과의 잠재적 합의 조건으로 24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이란 자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액의 절반인 120억 달러는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즉시 해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합의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란의 수석 협상가 모하마드 바기르 갈리바프가 동결 자산 해제 요구의 이행 메커니즘을 조율하기 위해 카타르로 향한 것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공격들을 보면 미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고집했습니다. 트럼프는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의 전쟁 종식 합의에 도달한 후 반드시 아브라함 협정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바레인 지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협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란 혁명 수비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이른 아침에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후 곧바로 미국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방어적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에서는 3차례의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비슷한 소리가 페르시아만의 시리크와 자스크 인근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잠시 후 미국 중구사령부 대변인 티모시 호킨스는
미군이 이란 남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인용문입니다. 우리 군을 이란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목표물은 미사일 발사대와 기뢰를 설치하려던 이란 쾌속정이었습니다. 새로운 공격에 대한 질문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해협은 열려 있어야 하며 어쨌든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해협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같은 날 나중에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무인기를 격추시켰으며 또 다른 미국 무인기와 전투기를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의 무인기인 M-9 리퍼가 격추됐다고 주장되며 이란 상공에서 F-35 전투기가 요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방위군은 밤사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 무장단체에 대한 작전에서 더욱 공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접경한 마을에 드론 공격을 더욱 자주 감행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협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접경 지역의 대부분 학교가 현재 휴교 중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에 발표된 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은 베카 계곡과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 지휘소, 그리고 기타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주로 리타니강 북쪽에서의 작전을 자제해왔다는 점도 중요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직접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을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과도 전투 중단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의 어떤 합의에서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 작전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을 재개했다면 이스라엘도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흐무드 마두시타바 하메네이는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 기지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슬람 하지 시즌의 시작을 맞아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하메네이는 페르시아만 지역과 전 세계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질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하메네이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불법 행위와 군사기지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이전의 지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존재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의 5기둥 중 하나인 연례 성지순례 하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모든 무슬림이 일생에 한 번은 성스러운 도시 메카로 성지 순례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불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오만 해안 근처에서 유조선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다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을 재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